3분기 실적 시즌 임박, 옥석 가리기 명품 주는. 자, 이제 시차를 두고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주가는 이제 실적이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종목이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3분기 호실적 기대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김병준 파트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섹터를 두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볼까, 아니면 이제 5G 섹터를 볼까. 그래서 뭐 반도체도 뭐 아시다시피 워낙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업황 자체도 안 좋고 하반기까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뭐 한 1, 2분기 대비해서 한 13%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는 되어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5G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반도체보다는 5G 섹터가 워낙 이제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이제 국내와 그다음에 그 대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해외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국내적인 부분 보면은 이제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올 연말까지 5G 그 가입자 수가 뭐 한 450만 저는 뭐 심지어 이제 500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년 20 내지 한 30%의 어떤 국내 5G 그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제 5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주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중국이죠. 중국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 일본 이 수출이 굉장히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가파른 그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추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 그 해외 통신사 그 5G 그 상용화 일정이 이제 임박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제 그 내년 3월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이 구축이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을 감안한다면은 일본, 중국 시장 이런 쪽에서도 집중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G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 향후 2, 3년 동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5G 중심으로 해서 보신다면 3분기 실적도 또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실적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5G 섹터를 보는 것이 좋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이제 KMW라든지 이제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군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충분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10월 4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10월 4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도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좋지만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박윤진 파트너는 3분기 어닝 시즌 때 좀 시장 대비 좀 우월한 긍정적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 그리고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역시 아마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요 벌써 선반영돼서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한 해 내내 참 어려운 흐름을 보이다가 3분기에는 예상보다는 실적이 이제 웃돌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어떤 지금 보여주는 이 흐름은 4분기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SK의 이제 어떤 모바일 사업부에서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실적이 지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밑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카메라 모듈 회사들 이쪽 종목들도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올해 내내 피치를 올렸던 5G 종목들도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아직도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이제 3분기, 4분기에 좋아질 회사를 좀 꼽아보자면 KMW, 그다음에 HFR, 그리고 RFHIC 이런 종목군들에서 아마 실적이 좀 꽂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아니지만요, 어떤 이제 의료 정밀기기 쪽으로 가자 보면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3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좀 올해 내내 주가도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은요, 지금부터 해서 3분기 실적이 이게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 3, 4분기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우신 파트너에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막 찍는 기업이 있고 실적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의 종목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약간 턴어라운드 쪽이잖아요. 그러면 김우신 파트너는 바닥 찍고 미래 실적이 개선될 반도체 쪽을 더 선호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하고 있는 5G나 뭐 이런 계통의 종목들을 좋아하세요? 뭐 앞서서 두 분 대표님들께서 뭐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제가 MC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이 주식을 얼마 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은 연기금이 기간 수급의 거의 전부였고요. 맞아요. 코스피 그리고 연기금이 2조 8천억. 가장 선택과 집중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2조 8천억 샀습니다. 예, 네. 엄청나게 샀네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연기금이 지금 2조 8천억을 갖다가 쓸어 부었거든요. 지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원래 이제 코스피 시장 올라갈 때는 전통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해 주면서 주식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 주식을 매수하면서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업종 대표주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 호전이라든지 어떤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강세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연기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시점, 사실 연기금만 사고 있지 다른 기관들은 보험이든 투신이든 뭐 금융투자든 거의 지금 주식을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연기금만 이렇게 주식을 사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뭐 많은 전문가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코덱스 레버리지 ETF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죠. 지수를 많이 사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많이 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지수를 좀 보여주게 하는 과정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수가 코스피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플레이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실적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이 전체적인 상장 기업들,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조금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은 갖고 봐야 된다. 하지만 연기금 계속 사고 있을 때는 뭐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질문으로 돌아와서 과연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딜레마에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업종 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큰 무기는 분산 투자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G 업종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될 때 광통신 깔면서 이 인프라가 많이 깔렸던 거 아시죠? 뭐 기가 인터넷, 광통신 이러면서 집집마다 PC 한 대씩 들어가고 우체국에서 PC 팔고 인터넷 깔아주고 속도 경쟁했던 거 아시죠? 그게 인터넷 시대에 인프라가 깔리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추억 속에 남은 삼보 컴퓨터도 그 당시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PC 시대는 저물었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유선으로 하는 시대는 이제 저물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G 시대로 넘어가면서 모든 AI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IT 기기들은 전부 모바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G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적 계속 좋아질 것이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 뭐 이웃 나라들이나 선진국들도 다 5G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역시 좋은 흐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 보면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뭐 바닥에서 한 10배씩 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기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쉽게 밀리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가 이제 반도체 강국들인데 대만의 9월달 초에 나왔던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곧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가 저점이냐 4분기의 저점이냐라는 것을 아마 코멘트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흐름들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아마 3분기가 저점을 통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될 때 또 주가는 많이 반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역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반도체 소재냐 장비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한 종목만 콕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은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정용 화학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솔브레인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솔브레인이 뭐 아시다시피 액체 불화수소 이 부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수출 제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이 액체 불화수소 이 부분들이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 테스트를 통과를 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거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투입될 것으로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다는 게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직 뭐 공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팩트 사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 회사가 이 솔브레인이 이 충남 공주 공장에 증산 라인을 세웠는데 이게 9월 달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추가적으로 증설돼서 시작하는 이 액체 불화수소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 공정에 투입이 되기 위한 그러한 물량이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고요. 거기서 만약에 한 종목 중소형주 하나 꼽아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면 솔브레인은 반드시 끼워 넣으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윤진 파트너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이제 5G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은 반도체 출하량 증가하고 재고 감소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하고 업황 개선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어떤 사이클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낙수 효과 보는 종목이 반도체 소재하고 장비인데, 그 반도체 소재와 장비주에 대한 박윤진 파트너의 그냥 뭐 자유로운 코멘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하나의 이제 산업의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은 네. 산업이 이제 어떤 산업이 하나 시작이 되면은 이제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입기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뭐 어떤 산업 시작하면은 일단 공장 부지부터 준비를 하겠죠. 공장 부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관련된 장비주들이 그 다음에 좀 장비를 사들이는 어떤 이런 구비하는 어떤 이런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다 준비 구비되고 나서 나중에 소재는 오르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올라가면 참 주식이 참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소재하고 장비주가요 나란히 같이 가는 경우가 우리 시장이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비주가 더 먼저 좀 상승할 것이냐 소재주가 더 먼저 상승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 사이클 자체를 다 같이 한 맥으로 봤을 때 소재주랑 저는 장비주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딱 이분해서 보시지 마시고 같이 좀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뭔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멘텀이 왔고 2019년에는 좀 어려웠지만 2020년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시장에서 좀 뭐 내년에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4차 산업은 특히나 4차 산업은 이제 개화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이제 정말 이제 개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개화하는 시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좀 투자를 적소에 잘 하신다면 내년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김병전 파트너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병전 파트너 IT 주들에 대한 그냥 본인의 어떤 뷰, 뭐 시청자분들께 제시해 주시죠.
저 금방 이제 우리 또 박윤진 그 대표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소재주냐 장비주냐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소재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1분기, 2분기보다는 업황 자체는 좀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3분기에는 한 13% 정도 매출 증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주도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 박윤진 대표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는 박윤진 대표는 좀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뭐 소재가 됐든 이제 장비가 됐든 실적이 앞으로 단기간에 대폭적으로 좀 개선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낸드 업황은 이제 4분기 정도 되면은 V자 업황 회복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평가고요. 디램 업황은 4분기 중으로 바닥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V자 반등 업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OLED에 대한 어떤 대규모 투자는 삼성이건 LG건 BOE건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 안에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삼성과 LG와 그리고 BOE와 함께 동방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잘 챙겨 보신 다음에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기술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저점 매수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시장을 이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